뉴욕시에 목요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하철 무차별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 금융시장이 예상 밖의 고용 냉각으로 충격을 먹은 데 따라 미증시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를 덮친 허리케인 데비가 북상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뉴욕시에 강력한 폭풍우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오늘 새벽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국립기상청은 허리케인 데비가 수요일과 목요일 많은 비를 동반하며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후 위력이 차츰 낮아지며 뉴욕 등의 지역으로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미 동남부 지역에 16에서 20인치가량의 기록적인 수준의 비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지역들에도 8에서 16인치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폭스뉴스의 기상학자 마이크 우즈는 허리케인 데비의 북상 경로와 심각성 등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뉴욕과 뉴저지에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리케인 데비와 관련한 뉴스 등에 귀를 기울이며 홍수 등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2세 여성이 맨해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두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15분경 맨해튼 델란시 스트리트 에섹스 스트리트 역에서 F열차를 기다리던 승객 2명이 선로로 밀쳐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2살 여성 에보니 버츠는 한 여성 승객을 아무 이유 없이 선로 아래로 밀쳤습니다. 이후 버츠는 떨어진 여성을 구출하려 돕던 또 다른 여성도 선로로 밀쳤습니다. 사건 당시 선로로 접근하던 열차는 없었으며 또 다른 목격자가 피해자들을 선로 위로 부축해 올려 열차에 치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2세 에보니 버츠는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폭행과 무모한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1에서 2%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하며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유권자 3,1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대선 경합주 7개 주는 50대 50, 동률을 기록하는 등 초박빙임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은 지난달 18일 조사에서 58%만 투표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4%로 급증했으며 흑인 유권자의 81%가 해리스를 찍겠다고 답변, 인도계 흑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흑인 표심이 몰리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여성은 54%가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고 답했으며 흑인 여성을 뽑을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 32%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CNN이 4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 해리스 부통령이 47%를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기 확정된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대선의 향방을 가를 TV 토론을 둘러싸고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해리스 부통령과 9월 4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TV 토론을 하기로 팍스뉴스와 합의했다며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 주최의 TV 토론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9월 10일 ABC 방송 주최 TV 토론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로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제 어느 곳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하겠다더니 이제는 특정 시간, 특정한 안전장소로 바꿨다며 트럼프의 TV 토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9월 10일 토론회에 갈 것이라며 그곳에서 트럼프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처럼 기존 합의 이행을 강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월 4일 펜실베이니아에서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아예 안 볼 것이라며 폭스뉴스의 주최가 아니면 토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선거 유세에 유권자들이 대거 몰린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인파가 대거 몰리자 연예인을 불러서 모았다고 비판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지아주 아틀란타 유세에서 며칠 전 해리스 부통령이 이 장소에서 유세할 때 몰려든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연예인을 보기 위해 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친 카말라라며 그녀는 지난주 여기에 왔었는데 빈자리가 많았다며 그나마 그녀가 모은 군중도 그녀가 연예인을 데려왔기 때문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유세에는 10,0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이는 해리스의 유세 중 가장 큰 규모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참석자 수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무엇이 트럼프를 겁먹게 하는가 해리스 군중의 규모라는 기사에서 트럼프에게는 숫자 노름이 전부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대규모 유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정심을 깨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가 과거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며 시청률에 집착했고 유세장에 모이는 관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세 참석자 규모에 집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내에 중국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석유 생산을 2배에서 3배가량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취임하면 우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내가 관세 부과를 통해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세계에서 큰 자동차 공장들이 멕시코에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기를 원한다며 만약 당신들이 멕시코 공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정책을 적어도 취임 100일 이내에 하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최소 100%, 최대 200%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만약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자동차를 만들 것이며 그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발 아래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황금을 가지고 있다며 석유 시추 확대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경기 침체 우려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지 아니면 올해 내 남은 세 차례 금리 인하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내릴지는 모르지만 골디락스가 물 건너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골디락스가 끝났다는 주장과 함께 연준이 물가 안정 등 인플레이션에만 너무 집착,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는 경제 지표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금리를 내려 과도한 고용시장 냉각 등을 막아야 했지만 연준이 무책임한 관망 입장을 고집,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침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이 식고 있지만 이는 정상 상태로의 회귀라며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위험이 제한적이며 경제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금융 불균형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연준은 문제가 있다면 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베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포인트 하락, 3.9%를 밑돌았고 10년물도 3.8%로 하락,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와 비교해 이처럼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처음이지만 채권 투자 동향이 금리 향방을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도 별로 없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채권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것은 유럽과 캐나다 등이 이미 미국에 앞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0.75%포인트 인하가 아니라 1%포인트, 심지어 1.2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는 등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전망이 점점 대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식어가면서 실업률이 4.3%로 폭등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달보다 11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직전 12개월간 월별 평균 증가폭인 21만 5천 명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예상 증가치 18만 5천 명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부문 일자리가 5만 5천 개 늘어나는 등 전체 일자리 증가의 절반에 육박했으나 이 또한 직전 12개월 평균치 5만 3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건설부문 일자리가 2만 5천 개, 운소창고가 1만 4천 개 늘어났지만 정보 등 IT 부분은 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실업률은 4.3%를 기록, 6월 4.1%에서 0.2%포인트 수직 상승했으며 전망가 예상치인 4.1%를 넘어섰습니다. 또 이 같은 실업률은 2021년 10월 4.5%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노동시장 냉각이 구직난은 물론 해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7월 임금 상승률은 6월보다 0.2%, 1년 전보다 3.6% 상승에 그쳐 시장 전망치보다 0.1% 낮았습니다. 지난해 8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자들이 지역 전력망 관리업체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4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으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인 전력망 관리업체 하와이안 일렉트릭과 조정부, 마우이 카운티 측은 원고 측 대표 변호사와 배상금에 합의하고 소송을 모두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피고들은 산불 피해자 2,200명을 포함해 배상을 요구한 모든 사람에게 모두 40억 3,700만 달러를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사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주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해 실제 배상금 지급은 내년 중반쯤 시작될 것으로 주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곡물과 유제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유지류와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지유와 육류 및 설탕 가격은 상승했으나 곡물과 유제품이 하락한 것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2% 하락한 12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3월 오름세로 돌아선 후 지난 5월까지 3달 계속 증가했습니다. 6월에는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밀을 비롯해 옥수수와 쌀 모두 하락됐으며 그러나 육류는 도축량이 감소됐으나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빠르면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민에 대한 이스라엘 철수를 권고했으며 한국 정부 역시 한국인들의 즉각 철수를 강도 높게 권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크림반도에 정박 중이던 3,100톤급 러시아 잠수함을 미사일로 격침시켰다고 주장,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장수 전직 대통령인 카터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기를 희망한다고 손자 제이슨 카터가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불법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남성 등 10여 명이 성매매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4시쯤 퀸즈빌리지의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 200여 명이 출동했으나 옆집으로 옮겨부터 7채가 전소됐으며 최소 14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검찰청 조사 결과 경찰 58명이 각종 비리로 파면됐고 402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파면은 줄고 정직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과 발효 비건 식품의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23,900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의 뇌에 자사가 개발한 컴퓨터 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뇌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